온라인 반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 대사관 근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와. 근데 이거 자체로 뭐라 하기에는 약간 오버인 게요. 어느 나라나 이게 대사관 앞은 다 이래요. 뭐 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알려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따라올 이야기입니다. 네, 대통령의 이 태도가 문제예요. 일단은 민노총의 이 팻말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데 노동자 감금이라고 뭔 감금이야 누가 감금을 해 게다가 한미동맹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거 여론조사 한번 해보죠. 한미동맹과 민주노총 중 다음 중 더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몇 대 몇 나올까요 이거? 99대 1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막냐? 그러면 이거는 반미 아니냐, 현미 아니냐? 예, 왜 이거는 안 맞냐? 예, 이런 와중에 어저께 전달해 드렸죠. 반중 시위 못하게 처벌하고 막아라라는 식으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모욕적 언사를 할 경우에는 이거 처벌하겠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특정 국가는 높은 확률로 중국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에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명동에서 이제 보수단체, 보수 청년단체들이었죠. 반중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관광객을 들려야 하는데 이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깽판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지금 청년들이 이 우파 청년들이 명동 한복판에서 반중 시위를 하는 게 깽판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반일 시위를 주도했던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깽판 수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깽판이라면 본인부터가 깽판 수괴 출신이에요. 그리고 뭔 대통령이 워딩을 써도 좀 점잖게 쓰든가 하지. 깽판이 뭡니까 깽판이. 그것도 멀쩡한 그 청년들한테 말이에요. 그래서 협중 시위가 무슨 표현의 자유냐. 그건 깽판이다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래요. 이건 너무 좀 자격 없는 이런 언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야, 참. 법무부에 반중 시위 못하게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왜 반중만요? 왜 반미와 반일은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반중이에요? 지금 반공이에요, 반공. 예? 그래서 협중이 아니라 반공이다. 자, 그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예? 관광 산업이 주가 되는데 이게 뭐 지금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하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는 기울이지 않고 반미 반일에는 아닥하고 제정신이냐. 아니 2019년에 반일 시위하던 모습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었나요? 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색 드러내는구나. 자국민보다 타국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하고 타국민이 불편할까봐 자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헌법 수호의 의지를 잃어버린 대통령이 아닐까요? 취임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별 모습을 다 보이는군요. 야, 그래도 가면을 쓸 수 있는 거는 두 자릿수까지였나 봅니다. 오늘부터 배트 꽉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뽑아줘서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고 반중 시위에만 부들부들한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남의 관광객들 오는데 지금 깽판 치는 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남의 나라 와서 깽판 치고 다니는 게 그게 관광객입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인 크리스마스 날 6대1로 폭행 다구리를 놓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정치인 가족이 반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고 대통령이 무슨 중국 간첩 마냥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혐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깽판인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대신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미 대사관 앞에서 주구장창 해대고 있는 반미 집회도 깽판 집회죠. 당연하죠. 타임스퀘어 가서 시위하는 좌파 애들은 정상이냐? 왜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난리야. 그것도 비자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중국만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2030들이 내는 세금, 민주당 정책으로 조선족 중국인한테 뺏기고 있고, 노후연금도 보장 못하고 있다. 극좌들과 이 좌파 4050들이 이걸 중국 편에 선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러니까 이 세대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예, 2030들이 중국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인 그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나머지 반은 예, 지금 현 정부 좌파들입니다. 예. 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중국 대통령이냐, 예, 지금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하는 예, 반미 집회는 깽판이 아닌가요? 제가 댓글 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한 언론사의 한 댓글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한 기사의 댓글이 아니라 여러 기사의 심지어는 다양한 언론사의 댓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언론사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의 이 불만이 이렇게도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마이뉴스 가볼게요.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반미운동도 깽판이었지. 예, 덕분에 사회적 비용도 엄청 들었잖아. 오마이뉴스에도 이런 댓글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미 시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어떻게 이거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합니까? 예, 야, 참 정말. 반미 시위하며 트럼프를 모욕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중국 내륙인 1,000만 명 이상이 무비자로 9개월간 서울에 쏟아져 들어오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이 아니라 3,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 명인데 와, 자, 그래서 예, 한번 내용으로 아래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거 대다수 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 똑같은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예. 모든 기사가 다 욕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진짜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 무비자 한시 허용이라고 하는데 한시가 꽤나 깁니다. 예.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예. 6월 말일까지예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연다. 지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로 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만 명 정도가 넘을 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뭐 한한령 같은 거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중국 내부 사정도 지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인신매매나 납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저중에 2만 명씩 불법 체류로 대한민국에 스며들 것 같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같이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의 이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 위구르가 먹힐 때 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대거 비자 없이 그러니까 대거 이제 관광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들어오다가 그 사람들이 머무르고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양곡법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많은 대거 강제 이주까지 포함해서 대거 이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장이나 위구르 같이 좀 외진되는 강제 이주가 필요했겠지만 우리나라는 강제 이주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그냥 좋은 나라니까. 예, 마구잡이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중국에 이미 공산당에 먹힌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을 돕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잠식을 당해서 먹힌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6월 30일이면 내년 지방선거 6월 초에 있는 지방선거를 이미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선거 관리의 혼란이 또 더더욱 가뜩이나 중국에서 안 들어와도 우리나라 선관위는 제대로 선거 관리를 못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리스크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참. 물론 당장 지선 때 이 사람들이 투표는 못해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죠. 예, 이런 말이 맞는 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지금 댓글에 보니까 티벳 얘기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예. 티벳에 한족들이 이주한 것처럼 그럴 것 같아 걱정된다. 예, 신하님께서. 또, 김영균님께서도, 예, 홍콩, 위구르 등등, 예, 공산당의 점령 수법이다. 그러니까요. 홍길동님, 네. 열받는다. 중국인이 들어왔다가, 예, 전라도에 눌러 앉을 것 같다. 예. 실제로 전라도 쪽에 호남 지역에 눌러 앉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양곡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농사 지어 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농사의 젬병이든 아무리 뭐 이제 저렴한 뭐 종자로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품종을 심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정부에서 그대로 다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의 뭐 월급 개념이에요.